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까운 미래의 한 교실, 한 학생이 숙제를 하다가 AI에게 질문합니다. AI야,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그러자 AI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유창하게 답변을 합니다. 독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관련 근거는 일본 공식 기록 보관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와, 정말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먼 미래의 SF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기 위한 AI 역사 전쟁에 서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일본이 섰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정부 공인 AI를 만들려는 그들의 거대한 야심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일본이 20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역사 병기의 실체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골드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주권, 요즘 전 세계가 이 단어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죠. 그런데 일본의 AI 주권 선언은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기술 독립을 넘어 국가의 서사를 주입하려는 야심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더 이상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산하의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가 이 프로젝트의 선봉에 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무려 20년 가까이 수집해온 방대한 일본어 데이터를 AI 개발에 투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에 일본의 AI 유니콘 기업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가 함께 개발하고 일본 클라우드 업체인 사쿠라 인터넷이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기관, 최고 기술기업, 인프라 기업까지 그야말로 올 재팬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비유하자면 국가대표 도서관을 짓는데 정부라는 관장이 지난 20년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책들만 골라서 서고에 꽂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만 읽고 공부한 국가대표 AI 사서를 키워내는 거죠. 이 AI 사서에게 역사 질문을 하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진실을 왜곡하는 가장 강력하고 세련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AI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움직이는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바로 얼마 전 일본 자민당의 한 고위 당직자가 중국의 생성형 AI에게 물었습니다. 센가쿠 열도는 일본 영토인가? 그러자 AI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센가쿠 다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중국 AI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20년간 일본 정부가 모은 데이터로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게 훈련된 AI는 독도에 대해 과연 뭐라고 답할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정부 입맛 맞춤형 AI를 만드는 기술적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죠. 1단계, 편향된 데이터 주입.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쓰인 교과서, 정부 문서, 논문만 골라 먹이는 겁니다. 편식하는 학생에게 특정 사상만 주입하는 것과 같죠. 2단계, 강화와 미세 조정. AI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 참 잘했어요, 칭찬을 해주고 다른 답을 하면 땡, 틀렸어, 벌점 주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정해진 답만 하도록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3단계, 무기화된 RAG.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기술입니다. RAG, 즉 검색 증강 생성은 원래 AI가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돕는 기술인데요.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가 공인한 가짜 역사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AI에게 역사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이 도서관만 참고해서 증거를 찾아 답변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평양을 넘어 AI가 스스로 출처까지 제시하며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반박조차 어려운 디지털 역사 사기극의 완성입니다. 이런 일본의 치밀한 공격에 맞서 우리나라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네이버, SK, LG 등 우리 대표 기업들과 함께 국가대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응원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글로벌 AI 경쟁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군 그룹입니다.
당장 대학에서 연구에 필수적인 GPU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빅테크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한 투자사 대표는 지금 이 골드타임을 놓치면 영영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만약 우리가 이 경쟁에 뒤처진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기술이 좀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AI 식민지 또는 AI 문맹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AI 문맹이 초래할 우리나라의 잠재적 GDP 손실을 무려 30조에서 50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AI 종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경제 주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21세기형 식민지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AI 역사의 전쟁의 포성은 이미 울렸습니다. 일본의 정부 AI 프로젝트는 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AI 주권을 가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의 기술에 종속된 디지털 식민지로 남을 것인가. 과거 우리가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의 전략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 AI 시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AI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처럼 국가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격자를 넘어 데이터, 인재, 기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리만의 판을 짜는 생태계 건설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의 가감한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 기업의 공격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산 AI 플랫폼 사용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다가오는 AI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